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부산 여행 경비는 반으로 줄고 만족도는 3배 올라갑니다. 검색창 켜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산 토박이 술쟁이들이 제발 여기는 알리지 말라고 숨겨뒀던 술맛 터지는 가성비 노포와 해장 맛집, 숙소까지 완벽한 풀코스 10곳을 제가 뺏어왔습니다. 실패 없는 부산 여행 이 리스트 하나면 끝납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부산 맛집 베스트 그 대망의 첫 번째 페이지는 서면시장 좁은 골목, 술꾼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미로 속에 숨어있는 자야손 칼국수에서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노포 술집들이 즐비해 있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앞으로 수없이 다시 와야 할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강산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진짜 백이 노포입니다. 40이 넘으신 할머님께서 아직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뽑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맛을 보기도 전에 이 집의 정성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드님 내외분이 그 유산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계신 듯한데 그 흐릿한 기억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첫 안주는 부산 사람들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비빔당면입니다. 사실 부산은 비빔당 그거 잘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사실 엄청난 맛이라기보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별미로 즐기기에 딱 좋은 맛입니다.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솔직히 제 취향은 잡채 쪽입니다. 그래도 이 묘한 매력 또한 부산의 맛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면 명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부산의 모든 정성을 계란물에 담아 부쳐주시는데 받아보는 순간 감탄이 나옵니다. 가끔 만나는 퍽퍽한 동태전이 아닙니다. 야들야들하고 보드라운 명태 살결이 입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위에 올라간 알록달록한 채소들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2번 먹게 만듭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최근 제가 먹어본 명태전 중 단연 1등입니다. 기름진 입안을 씻어줄 오징어 무침도 빠질 수 없죠. 아삭하게 씹히는 채소와 쫄깃하고 진한 오징어의 식감이 만나 소주잔을 쉴 새 없이 부딪히게 만듭니다. 술이 기분 좋게 올랐을 때쯤 이곳의 정체성인 손칼국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문 즉시 밀가루 반죽을 밀고 썰어내는 그 투박한 소리마저 안주가 되는 곳. 툭 얹어진 다진 마늘은 신의 한 수처럼 국물에 녹아들고 너무 진하지도 그렇다고 옅지도 않게 우려낸 멸치 육수, 딱 정도를 지키고 있는 구수함입니다. 마시고 나면 기분 좋은 고소한 맛이 입안에 길게 맴돕니다. 쫄깃한 면발을 후루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칼국수를 안 먹고 갔다면 평생 후회했겠구나. 새벽을 여는 할머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한 그릇, 그리고 친절함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첫 번째 맛집은 없을 겁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돼지국밥입니다. 메뉴판에 비계국밥이라고 적혀 있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이건 뭐 뚝배기에 하얀 눈꽃이 핀 것 같습니다. 비계라고 해서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돼지국밥을 딱 보는 순간 돼지의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없어지겠구나. 이번엔 돼지국밥의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부산 사람들은 흔히 자기 집 근처 국밥집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산에는 가정집 숫자만큼이나 많은 국밥 맛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여행객들에게, 특히 전날 밤을 소주로 하얗게 불태운 술쟁이들에게 아무데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음주와 관광, 그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과제는 바로 해장이기 때문이죠. 속이 풀려야 여행이 보이고 속이 뚫려야 부산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부산 토박이 유튜버 보릿꼬리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다고 극찬한 그곳, 바로 명장역 4번 출구 코앞에 붙어있는 수복돼지 국밥입니다.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널찍한 주차장까지 완비된 이곳에서 무조건 주문해야 한다는 만원짜리 비계 돼지국밥을 선택했습니다. 뚝배기를 받아보니 왜 이곳이 현지인 맛집인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게 잘 삶아진 비계와 고기가 뚝배기 넘치도록 푸짐하게 담겨 나옵니다. 살코기의 퍽퍽함은 1도 없는 그야말로 고소함의 결정체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돼지국밥은 용호동의 합천돼지국밥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곳도 함께 공동 1등으로 올라섭니다. 국물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입술이 슬쩍 달라붙습니다. 맹물 같은 육수가 아니라 뼈를 진하게 우려낸 점성이 느껴지는 진국입니다. 그 진득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알코올에 찌든 위벽을 따뜻하게 코팅해줍니다. 고기 한 점 씹으면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입안 가득 폭죽처럼 터집니다. 다 먹기 3초 전 국물 바닥이 보일 때쯤 되어서야 아, 이제 좀 기름진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계산된 풍족함입니다. 이 돼지 같은 기름짐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여기에 밥 적당히 툭 말아서 잘 익은 시원한 김치 척 얹고 소면까지 후루룩 마시면 게임 끝납니다. 땀 뻘뻘 흘리며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마시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바닷길을 따라 쭉 걷는데 뜨끈해진 몸에 시원한 바닷바람이 닿으니까 속은 든든하고 머리는 맑아지는 게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 기분 그대로 숙소 들어가서 딱 1시간만 때리는 낮잠.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순간이 바로 이번 부산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해장의 완벽한 마침표일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소주 안주 올림픽이 열린다면 메달권은 따놓은 당상인 녀석이죠.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진득한 감칠맛에 치아를 튕겨내는 기분 좋은 저항감까지. 부산에 발을 딛자마자 1차부터 이성을 잃고 달려버린 서면역 이번 출구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접근성마저 치명적인 이곳은 서면의 일화정 연탄 쭈꾸미입니다. 술쟁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간판에 연탄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있다면 그날은 집에 네 발로 기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쭈꾸미를 보좌할 깻잎과 부추, 콩나물 군단이 테이블을 채우는데 제 시선이 멈춘 곳은 의외로 이 마늘이었습니다. 덜어 마늘 꽁다리를 대충 그대로 내주는 곳들이 있는데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이 하얀 알맹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작은 마늘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사장님이라면 오늘 내 간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 행복한 술자리의 서막은 양념으로 혀를 마비시키기 전 쭈꾸미의 순수함을 검증하는 소금구이입니다. 주방에서 연탄 샤워를 마치고 금빛 유기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저 군데군데 거뭇하게 그을린 불자국들 보이십니까?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코끝에 스치는 순간 아 이건 향수보다 낫다 싶은 진한 불향이 뇌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아래 고체 연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함을 유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입안에 넣고 씹는 순간 질긴 느낌은 1도 없이 빨판 하나하나가 톡톡 터지는 듯한 야들야들함에 놀라고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짭조름한 육즙과 불맛의 조화에 두 번 놀랍니다. 이건 뭐 복잡한 미사여구 다 필요 없고 바로 식도 열고 부산 소주 대선 한 잔 털어 넣으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소금구이로 미각의 0점을 잡았다면 이제는 부산의 밤바다처럼 붉고 진득한 양념구이로 뛰어들 차례입니다. 저 윤기 보이십니까? 양념이 겉도는 게 아니라 연탄불 위에서 꾸덕하게 졸여져서 빨판 사이사이까지 완벽하게 코팅됐습니다. 입에 넣으면 혀에 착 감기는 찐득한 소스의 맛 그리고 뒤따라오는 연탄불의 향기. 이건 단순히 맵기만 한 맛이 아니라 소주를 무한대로 부르는 위험한 맵단짠의 정석입니다. 그냥 먹어도 훌륭하지만 향긋한 깻잎 한 장 손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 그리고 마늘 한 점 올려서 크게 한 쌈 싸 먹으면 입안에서 식감의 축제가 터집니다. 쭈꾸미의 화끈한 매운맛에 혀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때쯤 본능적으로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리워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때 긴급 처방으로 투입해야 할 녀석 바로 새우땡초부추전입니다. 노릇하게 붙여진 전 사이사이로 탱글한 새우들이 박혀 있습니다. 전 특유의 바삭함과 함께 새우가 톡 하고 터지는데 뒤이어 땡초의 알싸함이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쭈꾸미 양념으로 다궈진 입안을 아주 개운하게 리셋시켜주는 소주 2차전을 위한 완벽한 환기구 역할을 해줍니다. 연탄불이라는 치트키를 눈앞에 두고 바다 구경만 하고 간다? 그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죠. 곧바로 육지로 상륙해 돼지 석소에 불고기로 대미를 장식해 봅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이 때깔 좀 보십시오. 특히 가장자리가 거뭇거뭇하게 그을린 저 부분, 저기가 바로 불맛에 영혼이 깃든 엑기스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연탄불과 격렬하게 사랑에 빠진 돼지의 묵직한 불향이 비강을 사정없이 찌르는데 여기서 부산 토박이 친구가 전수해준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드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셀프바로 달려가 부추를 한가득 가져옵니다. 뜨거운 고기 위에 이불 덮듯이 부추를 수북하게 올려서 숨을 살짝 죽여 먹으면 고기의 기름진 고소함과 향긋한 부추향이 뒤엉켜 입안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맛의 축제가 열립니다. 배는 부르지만 이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이 계속해서 술을 부르고 행복을 부릅니다. 부산 여행의 첫 단추 아주 성공적으로 끼웠습니다. 복잡한 서면 한복판에서 과한 멋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기본 맛으로 승부하는 집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부산 토박이들이 제 손을 이끌고 형님, 여긴 형님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라며 데려간 곳입니다. 심지어 그냥 토박이도 아니고 부산 노포 술집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강력 추천하며 앞장선 곳 바로 부산 서동에 위치한 1차로라는 술집입니다. 이름은 1차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각엔 3차, 4차 아니 막차로 방문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술 좀 드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거하게 마시고 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집에 가긴 아쉽고 딱 한 잔만 더 하고 싶을 때 근데 어디를 가도 메인 안주 시키면 2, 3만원은 기본이고 양은 부담스럽죠. 그럴 때 여기는 구세주 같은 곳입니다. 메뉴판을 보면 컨셉이 기가 막힙니다. 다른 메뉴는 없습니다. 오직 기본 안주라는 단일 메뉴 하나만 팝니다. 3인 기준 한 상에 단돈 15,000원, 한 명 추가될 때마다 5,000원만 더 내면 끝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깔리는 안주 라인업을 보면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달달한 귤부터 시작해서 추억의 튀밥 강정, 고소함 가득한 땅콩, 멸치, 가문어 그리고 나막스라고 불리는 붉은 맥이 건어물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장님의 미친 센스가 돋보이는 게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취향 싸우지 말라고 반숙난 새알, 완숙난 새알을 섞어서 내어주십니다. 이 디테일 술꾼들은 여기서 감동받거든요. 그리고 바삭 쫄깃하면서 바다향 가득한 미역귀까지. 하지만 이 집의 진짜 킥 맛의 치트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절 안주로 나오는 채소와 젓갈입니다. 여름엔 콩이 나오지만 지금 같은 겨울에는 달큰한 노란 배추와 짭조름하면서 감칠맛 파도가 치는 갈치 속젓이 나옵니다. 배추 한 입 뜯어서 갈치 속젓 살짝 올려 먹으면 배는 부른데 소주가 콸콸 들어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 고물가 시대에 소주랑 맥주가 아직도 4,000원입니다. 계산할 때 사장님께 죄송할 지경이죠. 가게 안에 앉아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가 찐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의 친절한 미소와 노포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 그리고 부담없는 가격까지. 이름은 1차로지만 부산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숙소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부산으로 술맛 여행을 오면 베이스 캠프는 무조건 연산역 부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죠. 이번에 묵은 YU 모텔 2박에 41,000원, 1박에 고작 25,000원입니다. 어차피 혀 꼬여서 들어가 잠만 잘 건데 비싼 숙소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독한 숙취를 끌어안고 가성비 좋게 기절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입니다. 간판은 분명 할매 회무침인데 현지 토박이 친구들은 회무침 말고 제발 이것 좀 먹어야 한다고 등 떠미는 아주 기이한 집이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서동, 술맛 터지는 분위기의 미로시장 골목에 자리한 곳.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30년 세월의 내공이 벽돌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듯한 노포포스를 뿜어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와 세월이 내려앉은 실내 분위기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는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소주 2병 각인데 메뉴판을 보면 안주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시대의 소주와 맥주가 아직도 4,000원, 심지어 막걸리는 3,000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격표를 보고 어떻게 술을 참습니까? 기본 안주로 윤기 좔좔 흐르는 짭조름한 어묵볶음이 나오는데 메인 안주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걸로 소주 반병 비우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게 이름값을 해야 하니 대표 메뉴인 가오리 회무침 중짜를 시켰습니다. 단돈 12,000원인데 접시가 아니라 무슨 하얀 도화지 같은 넓은 그릇에 시뻘건 산이 쌓여서 나옵니다. 비주얼만 봐도 침샘이 아픈 그 진한 붉은색 양념 위로 고소한 깨가 적당히 뿌려져 있고 그 옆에는 방금 삶아낸 눈꽃 같은 소면 2덩이가 다소곳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빨간 양념과 하얀 소면의 색감 대비가 시각을 강타하고 코를 찌르는 새콤달콤한 향기가 후각을 마비시킵니다. 향긋한 미나리와 길게 채 썬 아삭한 무, 그리고 오독오독 씹히는 가오리의 식감이 입안에서 난리 구판을 벌이는데 이게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입에 착착 감기는 아주 진하고 자극적인 초장의 맛입니다. 하얀 소면을 그 빨간 양념 바다에 투하해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빨갛게 물든 국수를 가오리 한 점과 함께 면치기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완벽한 조화에 또 한 잔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무침도 훌륭하지만 제 혀와 위장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주인공은 바로 이 12,000원짜리 황태전골입니다. 이날 여기가 무려 4차였습니다. 이미 1, 2, 3차를 거치며 술이 목 끝까지 차올라 정신이 혼미했던 그 순간 가스버너 위에서 끓고 있는 이 전골을 보고 술이 깼습니다. 이건 맑은 국물이 아닙니다. 사골을 우려낸 듯 뽀얗다 못해 우유처럼 진한 국물입니다. 국자 한번 푹 찔러 올리면 국물을 잔뜩 머금어 통통하게 불어난 노란 황태살과 큼직하게 썰어 넣은 두부, 그리고 버섯과 당근까지 재료가 터질 듯이 딸려 올라옵니다. 황태를 얼마나 때려 넣고 푹 고았는지 국물이 아주 진득하고 깊은데 그 구수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에 쌓인 알코올을 순식간에 씻어 내려줍니다. 국물 몇 번 떠먹으니 속이 확 풀리면서 다시 처음부터 술자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용기와 힘이 샘솟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국이 아니라 거의 보양식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가신다면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 회무침과 소면으로 입맛을 돋우고 술을 달린 뒤 마무리는 무조건 이 뽀얀 황태전골로 해장과 동시에 다시 술을 드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서동 미로시장의 생존 법칙입니다. 혼밥은 죽어도 못하는 성격인데 어제 마신 술독을 빼내기 위해 생존 본능 하나로 큰맘 먹고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선지국수라는 글자. 태어나서 국밥은 먹어봤어도 선지에 국수를 만다는 건 난생 처음 보거든요. 게다가 가격이 단돈 6,000원입니다. 요즘 물가에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세상인데 6,000원으로 살 수 있는 행복치고는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연산동 간판부터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연산 즉석국수입니다. 주문하고 잠시 뒤 큼직한 은색 쟁반째로 테이블 위에 턱 하고 올려주시는데 그 비주얼에 압도당했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선지국수,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새빨간 깍두기. 참고로 밥을 넣으면 선지국밥이고 면을 넣으면 선지국수입니다. 뚝배기 안을 들여다보면 콩나물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고 그 사이
사이로 무심하게 썰어 넣은 대파와 큼직한 선지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후추가 넉넉하게 뿌려져 나오는데 이게 냄새부터 코를 뻥 뚫어줍니다. 젓가락으로 휘저어보니 반전이 숨어있더군요. 단순히 선지만 있는 게 아니라 푹 익은 무, 그리고 쫀득하면서 고소함 최대치 힘줄과 고기까지 가끔씩 보입니다. 고기가 한 점씩 툭툭 씹힐 때마다 묵직한 육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순간 이 한 그릇의 품격이 확 올라갑니다. 국물 한 모금 딱 마시는 순간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먹었던 그 옅은 얼큰함의 대구식 육개장의 향기가 스치면서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함과 대파의 향긋함이 입안을 감쌉니다. 보통 선짓국 하면 텁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국물이 끈적하거나 진득한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후를 넘어가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적당히 칼칼해서 위장에 부담 없이 꽂힙니다. 진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핥아먹을 뻔했습니다. 제 취향을 그냥 갖다 꽂았습니다. 국물을 잔뜩 머금은 소면이 입안에서 사르르 풀리며 녹아드는 그때 아삭아삭 씹히는 콩나물의 식감이 기가 막힌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씹을 때마다 터지는 선지와 고기의 묵직한 육향, 그리고 시원한 채수의 조화. 이 뚝배기 안에는 불필요한 식재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장을 위해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혼밥이 두려웠던 저에게 이 6,000원짜리 뚝배기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위로이자 완벽한 해장이었습니다. 가끔 정말 기가 막힌 짬뽕을 만나면 국물을 마시다가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어제 술을 좀 더 마실걸. 맨정신에 먹기엔 이 국물의 엄청난 해장 능력이 너무 아까워서 드는 죄책감 같은 거죠. 최근 먹은 짬뽕 중 해장으로는 단연손에 꼽히게 만족스러웠던 곳 부산 동래구 안락동. 1989년부터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짬뽕이 너무 좋았던 한병루입니다. 점심시간 살짝 지난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역시나 대기가 있더군요. 대략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는 시스템이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웍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고민 없이 8,000원 짬뽕 하나를 시켰습니다. 탕수육, 군만두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이 짬뽕 한 그릇으로 내장 깊숙이 박힌 숙취를 뽑아내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짬뽕 그릇을 받자마자 푸짐한 양에 한번 놀라고 건더기 맨 꼭대기에 귀엽게 올라앉은 새우 한 마리에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물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진지해집니다. 국물을 한 입 머금는 순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오장육부 구석구석에 껴있던 숙취의 건더기들이 모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싹 배출되는 기분입니다. 억지로 맵게 만든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땀구멍을 기분 좋게 열어주는 은은한 칼칼함,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깊고 진한 감칠맛의 폭풍. 한번 숟가락질을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술을 꽤 마셔서 속이 힘들었는데 국물 한 입 먹자마자 아, 어제 술 마시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쫄깃쫄깃한 오징어가 씹히는 재미를 주고 아삭하게 볶아진 채소들이 입안을 개운하게 환기해줍니다. 여기에 목이버섯, 작은 가리비, 홍합까지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주니 국물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국물을 잔뜩 머금은 쫄깃한 면발을 먹다 보면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속은 뜨끈하게 풀립니다. 지금 대본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저 국물 한 사발 쭉 들이키고 싶어서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제 달리셨나요? 그렇다면 한병루가 정답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식당, 아니 조금 더 과장하면 이게 밥반찬이냐 디저트냐 라는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맛집이 있습니다. 부산 온천동 간판부터 세월이 느껴지는 목화 기사식당입니다. 이곳은 방문 난이도부터가 극악입니다. 평일에만 문을 열고 그것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영업합니다. 직장인은 반차를 쓰지 않으면 맛조차 볼 수 없는 곳이죠. 메뉴판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돼지고기라고 시크하게 적혀있지만 우리는 돼지불백이라 부릅니다. 1인분에 만원, 자리에 앉자마자 은색 쟁반에 반찬이 깔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녹습니다. 전날 마신 술을 달래주는 시원한 콩나물국에 미역줄기, 오뎅볶음, 무말랭이 등의 반찬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죠. 바로 투박하게 부쳐낸 계란 부침입니다. 이 따뜻한 계란 한 장이 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인공 돼지불백 2인분이 등장합니다. 귀를 때리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양념이 아주 꾸덕꾸덕하게 배어든 얇은 돼지고기와 양파, 양배추가 넉넉히 쌓여 나옵니다. 비주얼만 보면 이건 무조건 합격입니다. 양도 성인 남자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푸짐하고요. 그런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왜 여기가 호불호 끝판왕인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니다. 엄청나게 답니다. 주방장님이 설탕통을 엎으셨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단맛이 훅 치고 들어오고 그 뒤로
고기로 짭짤한 감칠맛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뇌가 저릿저릿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육볶음의 매콤 칼칼함보다는 찐득한 물엿의 단맛과 간장의 짠맛이 지배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맛입니다. 솔직히 첫 입은 와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뜨끈한 흰 쌀밥 위에 이 달짝지근한 고기 한 점 올려 먹으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밥에 양념 듬뿍 넣고 쓱쓱 비벼서 그 위에 아까 아껴둔 계란 부침 하나 척 올려 먹으면 계란의 고소함이 단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확실히 뒤로 갈수록 조금 물리는 감이 있습니다. 아 너무 달아서 자주는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식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게 문을 나서고 며칠 지나니까 그 혀를 때리던 강력한 단맛이 슬쩍슬쩍 생각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너무 달아라고 하는데 혀가 그 자극을 기억하는 거죠. 평일 낮 강렬한 단짠의 폭격을 맞고 싶다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묘한 중독성을 경험하고 싶다면 연차 쓰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아주 강력 추천은 하기 힘. 부산에 셀 수 없이 많은 횟집이 있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곳이자 제가 부산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집입니다. 기장 연화리에 위치한 무진장 횟집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붕장어회 일명 안하고입니다. 접시를 보시면 회가 아니라 마치 고슬고슬한 쌀밥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수분기를 완벽하게 쫙 뺐는데 눈으로만 봐도 그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붕장어회는 초장과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초장이 꽤 물건입니다. 듬뿍 찍어서 아니 거의 비비듯이 해서 한 입 가득 넣으면 초장의 자극적인 맛 뒤로 붕장어 특유의 미친 고소함이 치고 올라옵니다.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고소함과 입안에서 흩어지는 식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가게 문만 열면 바로 앞이 바다라 그 특유의 짠내 나는 바닷가 감성이 술맛을 배가시켜 줍니다. 그야말로 술맛 터지는 분위기입니다. 마무리는 역시 매운탕입니다. 기름진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칼칼함 덕분에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갈치조림이나 구이 비싸서 마음 놓고 사 먹기 힘든 메뉴 중 하나죠. 그런데 1984년부터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노포에서 그것도 세네갈산이 아닌 100% 국내산 생갈치를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시청역 부근 시간이 멈춘 듯한 영남 종합시장 내에 위치한 코끼리 식당입니다. 가게 입구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데 이게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술꾼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술맛 저절로 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둘이 방문해서 구이 하나 찌개 하나 부탁드렸는데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12,000원 스페셜 메뉴가 있으니까요. 9,000원 단품 대신 스페셜을 시키면 구이와 찌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요즘 물가의 국산 갈치 세트를 이 가격에 만난다는 건 축복이죠. 자리에 앉으면 생수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노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메인이 나오기 전 깔리는 반찬 5종부터 이미 소주 도둑입니다. 특히 오이무침은 눈이 번쩍 뜨일 맛이고 멸치볶음, 깻잎, 김치까지 손맛이 장난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마에 짭조름한 갈치 속젓 살짝 올려 싸 먹으면 바로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외치게 됩니다. 드디어 등장한 주인공 갈치구이. 은빛 비늘이 살아있는 갈치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오는데 기대보다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인당 2토막씩 총 4토막이 나와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선은 소금 간이 생명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짭조름한 간이 기가 막힙니다. 갈치 특유의 진한 풍미가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데 뜨끈한 흰 쌀밥 위에 살 좀 크게 발라 올려 먹으면 이게 진짜 밥도둑입니다. 솔직히 저는 고등어구이파인데 이날만큼은 갈치구이가 압승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갈치찌개는 매운탕 느낌의 국물이 흥건한 스타일이라 밥 비벼 먹기도 술안주하기도 딱 좋습니다. 구이보다는 씨알이 조금 작지만 입에 쩍쩍 달라붙는 양념 맛과 푹 익은 애호박이 아주 별미입니다. 갈치부터 쌀, 김치, 고춧가루까지 모두 국산만 고집하는 이곳. 갈치값 무서워서 밖에서 사 먹기 겁났던 분들 여기선 지갑 걱정 접어두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코끼리 식당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맛있는 술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